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파를 화나게 하려거든 거짓말을 해라. 반대로 좌파를 화나게 하려거든 사실을 말해주면 된다. 우리는 얼마나 저들의 중상모략에 휘둘렸습니까?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거만 다가오면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목소리를 내지 않던 분이 뜬금없이 직설적인 SNS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적당히 좀 해라. 어차피 못 파는 땅이다. 그리고 법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말투까지도 평소에 문해글에서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미더스의 정보 분석실에서 이 내용에 대해 충격 폭로를 합니다. 이 글은 문재인 대통령이 쓴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아버지의 계정으로 썼습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라 대통령의 계정을 한 개인이 사적인 의도로 썼다는 의혹입니다. 최순실도 이런 짓은 안 했다는 의혹을 터뜨렸는데 그 근거를 보시면 정말로 그렇구나 싶습니다. 저에게 8분만 투자해주시면 다른 방송에서 보여지지 않는 문의 실체를 알려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근거, 형식입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썼다는 글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문준용 씨 페이스북에 가면 이런 글들이 많습니다.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쓴 글은 대충 이렇게 다 문장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뭐 이런 거라든지 미얀마 관련한 거 이런 것들도 보면 다 붙어 있죠. 문장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만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문장이 한 번 쓰고 띄우고 한 번 쓰고 띄우고 한 번 쓰고 띄우고 떨어져 있습니다. 문준용 씨의 글을 보시죠. 문장이 한 번 쓰고 띄우고 한 번 쓰고 띄우고 띄우고 떨어져 있죠. 평소 문은 상당수의 글을 띄어쓰지 않고 붙여서 씁니다. 문단을 나누지 않고 한 문단에 모든 내용을 담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 글만은 여러 문단에 나눠서 띄어 썼습니다. 그리고 문준용의 개인 SNS에도 이렇게 띄어쓰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근거, 내용입니다. 자, 이 관점. 대통령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땅의 처분에 대해서 고민하진 않을 겁니다. 야, 그거 팔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상속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걸 물려받는 아들 입장에서 야, 그거 팔지도 못하는 거 내가 물려받는데 왜 난리냐? 왜냐면 작성되는 관점이 이걸 상속받는 사람의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글 자체는 지금. 첫 문단에서는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처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땅의 처분은 보통 상속받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자기가 살 땅이니까 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땅을 상속받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왜 팔지도 못하는 땅을 뭐라고 하냐 짜증이 날 뿐입니다. 세 번째 근거, 표현입니다. 이거 보시죠. 요로 끝나는 문장이 꽤 많거든요. 근데 문준용 씨 글을 한번 보시죠. 이거 말고도 문준용 씨 페북에 가보시면 이렇게 요로 끝나는 아닌데요? 했는데요? 라는 식의 산업을 장려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나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로 끝이 납니다. 여기도 띄워져 있죠. 문장 안에. 문은 평소에 뭐뭐 합니다, 입니다와 같이 다로 끝나는 글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번 글에서는 상당히 구어체적으로 땅이지요, 안 나요 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문준용은 평소에 뭐뭐 했는데요 와 같은 말투를 많이 썼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 문의 글은 아들 문준용이 대통령 계정을 통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최순실이 왜 욕을 먹었습니까?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사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아들이면 이래도 되는 건가요? 명백히 직권남용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비난받았던 그 죄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문준용은 어떠한 공직자도 아니며 한 사업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 사업가가 자신과 가까운 사업체를 대통령 계정으로 홍보할 수도 있고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스미더스 박사는 이렇게 의견을 덧붙입니다. 문이 요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 예전에 말이 나온 치매도 온 것 같다고요. 유튜브가 없었다면 우리는 몰랐을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문이 엄중 수사를 예고한 LH 사태가 2년 전부터 말이 나왔으며 정부의 수사를 요청한 국민의 요구를 묵살한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2019년 5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러한 글이 올라옵니다.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2건의 투기를 발견했다는 창릉에 대한 비리 고발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향 창릉 신도시는 발표 전 정부 유출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어 지정이 취소된 곳과 겹친다. 문제는 이 지역 땅을 정부 관계자나 LH 관련자들이 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돕니다. 이 소문과 관련된 토지 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원합니다. 관련자들의 직접 혹은 친인척에게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그로 인해 실거래로 이어졌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사전 정보가 있었다면 친인척에게 정보가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미 취소되었던 지역이 다시 지정된 것을 일반 시민들은 쉽사리 이해하기 힘들다. 철저한 조사로 의구심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번 신도시는 발표 전에 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신도시 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갑자기 다시 지정한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뒤늦게 LH 사태를 알아차리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몇 년 전에 수사를 수도 없이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막았다가 2021년에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요. 진작에 수사를 했어야죠. 문이 그렇게 닮고 싶어 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한 줄 아시나요? 자신이 대통령이던 2005년에 2기 신도시 비리가 터지자 본인이 직접 검찰 중심의 조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27명을 적발해서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청와대 참모였던 문도 검찰이 부동산 투기 단속을 전담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껏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한다는 게 정부 합동조사단을 만들어서 엉터리 조사를 한 것이죠. 아니, 국토부와 LH 직원 이름이랑 땅 주인 이름을 대조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어느 바보가 자기 이름으로 투기합니까? 여러분이 LH 직원인데 신도시 계획을 미리 들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직접 땅을 살까요? 친척, 친구에게 연락해서 여기 100% 오른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 이름으로 사달라.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엉터리 조사에 20명이나 걸려들었다는 사실도 웃깁니다. 당신들은 최소한의 잔머리도 없습니까? 도둑이 물건 훔치러 가서 가슴에 명찰 달고 간 거랑 뭐가 다른가요? 그리고 수사를 해달라고 할 때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조국입니다. 조국은 빠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선동가이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 영상을 공개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있답니다. 전형적인 선거를 앞둔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왜 법무부 장관을 한 달 만에 관뒀습니까? 추미애 박범계도 한 달은 넘게 버텼습니다. 자기 자녀 비리로 1심 전부 유죄가 뜨고 자기 부인은 구속되었는데 유체이탈 확법으로 선거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 글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공유한 영상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밝혀졌고 뒤늦게 조국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합니다. 저는 추미애와 조국에 대해 참으로 고맙습니다. 서울시장과 대통령이 야당에게 넘어온다면 저 둘의 지분은 최소 30% 이상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몇 명이 와도 조국의 자책골에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 다른 방송에서는 쉽게 들려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며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꼭 보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